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상원중학교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선생님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목소리는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쵸?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도 못 봐, 축구도 못해, 축구 게임도 하지 못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우리 잘 견뎌보고 이거 이제 좀 풀리고 나서 개학했을 때 우리 조금 더 반갑게 볼 날을 그냥 다 같이 우리 기다리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우리 반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건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안내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우리 반 모습도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영상으로나마 좀 이제 학급도 이렇게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7반은 4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4층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올라오셔야 돼요. 정말 많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이렇게 1학년 7반 교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문 앞에 교탁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책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단까지 있죠? 그렇죠. 1분단, 2분단, 3분단까지로 지금은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개학하고 왔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책상 배열이 아닌 일렬로 아마 여러분들이 앉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서는 번호 순서대로 자, 요쪽이 1번 학생, 이쪽이 2번 학생,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학생, 번호 순서대로 아마 앉게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사물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문이 열려져 있는 거는 소독을 아마 해서 이렇게 이제 환기겸해서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보면은 청소도구인 대걸레가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뭐 예쁜 그림들 되게 많이 되어 있죠. 예,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다 담임선생님들이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공놀이 하다가 만약에 이거 떨어뜨렸다 아니면 낙서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맞아요, 뒤지게 혼나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무엇이냐? 재활용품입니다. 여기에다가 페이퍼니까 당연히 종이,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이랑 병, 여기에다가는 캔 종류를 분리수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 뭐죠? 그죠? 청소도구함입니다. 청소도구함에 이렇게 빗자루랑 쓰레받기가 위치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이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 전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우리 첫반, 우리 1학년 7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학년 7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랑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우리 급훈과 1인 1역, 또 친창 스티커, 그 다음에 우리 또 학급 규칙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임시적인 우리 자리 배치랑 시간표, 그 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름은 김연수라고 하고요. 과목은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응용미술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밑에 괄호 보시면은 장난 아니죠. 수석 입학 1년 조기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개쩔죠. 이거 사기 아니냐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우리 담임쌤 진짜 좀 짱인가 봐 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교사가 되는데, 그때 서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혼자 남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나이는 30대고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는 위치는 우리 학교 가장 1층에 있는 교무실이 있거든요. 가장 큰 교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교무부라고 있어요. 거기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찾아올 일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가요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걸그룹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있지 화이팅. 자, 그 다음에 헬스하는 것도 좋아하고 있고, 선생님이 가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랑 미술 수업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거의 이제 미술실에서 음악을 아마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미술 수업 때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부담 없이 조금 좀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아마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마 노력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밑에 보면 뭐냐면은 선생님이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들 명단이에요. 너네가 H.O.T를 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H.O.T를 되게 좋아해서 우리 학교 이제 11월 달에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 쌤이랑 선생님 같은 반 했었던 선생님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어요. 주로 3학년 담임 오래 하다가 오랜만에 선생님 여러분들과 같이 1학년 담임하게 됐는데요. 중3 형아들이랑 항상 같이 SOT라고 HOT에 이제 약간 동력격인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항상 매년 축제 때 무대를 꾸미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 때 빅뱅이랑 소녀시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었고요. 2013년도에 선생님이 이제 처음 교사 발령받았을 때는 시스타가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스타를 그래서 엄청 거의 사모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해체가 되어 버렸죠. 유유. 그 다음에 이제 워너원이랑 우리 방탄소년단 걔네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됐었고, 요 근래에는 불핑이랑 우리 있지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보면은 선생님 특성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선생님을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긴 한데 화나면 겁나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화날 일이 없도록 무서운 그런 캐릭터로 변신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2번 츤데레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표현을 최대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개인적으로 많이 좀 선생님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툭툭 좀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이에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직설적이다 보니까 마음 약했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에 너무 좀 상처받았어요. 실망이에요.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내가. 담임선생님 진짜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되게 좀 여린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정말 농담 아니라 2, 3일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정말 좀 잘못했을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진짜 나쁜 놈은 아닌데 가끔씩 그래도 좀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하라고 해요. 수업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응 갔다 와. 선생님 저 아래에서 좀 퍼먹고만 응 갔다 와. 선생님 저 보고 응 갔다 와.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응 갔다 와. 웬만하면 다 하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행동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랑 뒷정리는 좀 확실히 좀 하셔야 되고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타협하지 않고 되게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특히 청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이제 활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뒷사람 혹은 그 뒷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정리하고 원래대로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되게 좀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진을 잘 찍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선생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나 진짜 잘 찍어.
그냥 잘 찍는 게 아니라 선생님 포토샵을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리 같은 경우도 엄청 늘려주고요. 피부 뽀샤지, 잡티 다 없애줘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여학생들 선생님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선생님도 알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계속 선생님 아는 사람들은 나 믿고 사진 찍혀주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극형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김현수 선생님이 찍어주면은 확실하게 나를 재탄생시켜준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너무 찍어야 되니까 맨날 차각차각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좀 부담스러워요. 그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면이 있어서 선생님이 장점이나 단점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쿨하고 뒤끝이 없어요. 예. 근데 기억력은 갑이에요. 기억력 진짜 쩔어요. 정말 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는 어떤 애였으니까 앞으로 뭐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뒤끝 장렬 뭐 요런 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을 좀 잘 알고 선생님이랑 이제 좀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게 왜 좋은 특성이자 장점인지는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인사를 제일 잘하면은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뭐 똑바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갑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면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너무 좋고 고맙고 그렇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만 선생님 솔직히 여러분들 잘해도 모든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이쁨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사 잘하는 선생님 제자가 많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뒤지게 못해도 조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선생님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특히 좀 많이 보여주고자 한다면은 그 모습이 절대 지나가지 않고 아까 뭐라고 했죠? 기록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어디에다가 해줄까요? 맞아요. 생활기록부에다가 선생님이 다 해줄 거거든요. 절대 지나가는 일 없이 이 학생은 이런 거에 부족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학생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적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약속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현 잘하는 제자 같은 경우는 뭘 받았을 때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거가 선생님은 좀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웃음 많은 학생은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아는 제자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부 다 이뻐하고 고마워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선생님이 주로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아니면 또 행동하려는 모습을 하려 한다면은 선생님이 담임교사로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의 좀 좋았던 면 아니면은 이제 뭐 강점 아니면 요런 면 같은 경우 기록해 주는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선생님이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인간들은 뭐 누구누구가 있느냐 이렇죠.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모르는 척 그냥 쌩까는 사람들. 네. 많이 섭해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안 해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냥 목례 정도만 해도 선생님은 고맙게 진짜로 농담 아니라 정말 좀 고맙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사가 이는 다 알죠. 한자로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럼 사는 뭘까? 일사 아니야. 일사가 맞다. 사와 하면 죽을 사 맨날 여러분들 그러거든요. 뭐야 사람을 죽여? 그 인사는 아니지. 그죠? 일이야 일. 워크. 사람이 하는 일, 그게 인사거든요. 가장 우리 사람 대 사람이 마주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인사인데 이거는 진짜로 선생님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성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선생님이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지도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그 다음 년도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이쁨 받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못하는 거 금방 포기하는 놈. 너무 싫어요. 그다음에 표현 안 하고 무심한 제자. 일례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뭐 이제 과자나 선물 같은 거를 줄 때도 그냥 가볍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데 그냥 받아도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인간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을 해보는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4번은 뭐죠? 이기적인 놈.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좀 싫어하고요. 거짓말 정말 잘하는 사람 선생님 제일 극형으로 싫어합니다. 지금 이따 하겠지만 제가 뒤끝없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장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즉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다 증거물 제시하면서까지 그거 다 찾아내거든요. 그거 나서 그때 뒤늦게 선생님 죄송해요. 이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별로 없고 이미 감정은 감정대로 다 나빠져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랬으면 쿨하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솔직히 장난을 너무 하고 싶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 선생님 거기까지. 그러면 돼. 진짜 그러면 되거든요. 물론 그 다음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장난을 뜸성뜸성 하지 매번 반복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이랑은 좀 거짓말은 안 하는 우리 그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 카톡방은 우리가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대답을 안 해서 선생님이 조금 고민은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로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우리 친구들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좀 물어봐도 될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톡 말고 그 반톡에다 하셔도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빼먹거나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있거나 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신 축하해 주시면 선생님도 같이 좀 축하해 주거나 하는 일이 있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3월 30일이잖아요. 우리 반 이은우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뾰로롱. 은우 생일이니까 물론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는 30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은 반카톡에다가 은우야 이은우의 은우야 생일 축하해 축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톡방을 또 분명히 담임 빼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만약에 이상한 좀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담임을 여태까지 이제 한 8번 정도 해가지고 대략 좀 이제 알거든요. 거기서만 이제 막 뒷담화하고 아니면은 그 학생만 빼고 또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 학생 또 뭐 뒷담화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안 좋게 보면은 이제 폭대위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학생도 여러분들도 담임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 다음에 이제 학년 부장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의 대표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 선생님도 힘들어지시고 교감 선생님도 힘들어지시고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지시고 또 이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라고 또 계세요. 그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랑 계약하고 나서 다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모든 친구들을 다 좋아할 순 없겠지만 그 친구들을 싫어할 또 필요와 그런 강요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카톡방은 만들어도 그냥 여러분들끼리 좀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서로가 좀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은 일단은 재밌고 많은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중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좀 많이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는 거의 매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요 근래에 한 번은 선생님이 약속을 못 지킨 반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쨌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뭔가 좀 소통이 좀 되고 그 정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쌓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기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물론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진짜 착했는데 너무 좀 대답이 없는 반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여러 가지 뭐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인데 해도 신도 안 나고 어떤 뭐 표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더 이상은 조금 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좀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잘하고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좀 합이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약하고 나서 천천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행사를 조금씩 시작을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여하면서 이렇게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싶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은 담임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좀 얘기하지 말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다 들어는 선생님이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듣고 고민해보고 그게 좋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좀 편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는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아까 자부심이야. 아까 우리 반 그 모습 보여드렸었잖아요. 아마 전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자, 요거 뭐냐? 이거 실화다. 2월 달에 선생님, 3월 달에 선생님 계약할 줄 알고 2월 달에 나와가지고 우리 반 청소 쫙 다 했어요. 진짜야. 이렇게 하는 사람 전교에서 나밖에 없어. 진짜야. 책상에 있는, 내가 보여줄게. 책상에 있는 낙서 이렇게 있는 거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다 지워놨어. 이렇게. 장난 아니죠. 요런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1년 동안은 이렇게 깨끗하게 책상도 아마 사용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책상이 되게 낡았는데 이거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5월달이나 뭐 그때 정도에 아마 새 걸로 교체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더 깨끗해지겠죠. 어쨌든 가장 우리 반에서는 좀 아름답게 다른 학생들이 와서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좀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소 민감하다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또 그렇게 뭐 결벽이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사인펜, 컴사, 연필깎이, 스탬플러랑 이제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펀칭, 풀, 뭐 여러 가지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This is for you.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봉사활동이라는 걸 이제 아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할 때 계획서 같은 걸 또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프린트 같은 거 집에 없으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미리 다 뽑아놨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파일처리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뭐 봉사활동 계획서, 거기 갔다 오고 아까 체험학습도 계획서, 체험학습 다녀오고 나면 이제 써야 되는 결과보고서 그런 거 다 프린트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이거 한 장 하나씩 뽑아가서 직접 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제출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있고 요것도 있어요. 이거 뒤쪽에 그 사물함 보면은 이게 김현수 사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자석 우목이랑 체스랑 할리갈리 게임도 준비해놨거든요. 보드게임 3종 세트.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게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가? 그렇지, 나밖에 없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중3 담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 이런 거 선생님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리 한번 좀 봐놓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그런 데가 있고요. 공부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이제
조금 전문적인 기술 같은 거를 배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종류별로 그런 이제 그 팜플렛이 이렇게 책자 같은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선생님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배치해놨으니까 아 일반 고등학교에는 어떠한 학교가 주로 있구나. 그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떠한 데가 있구나. 그다음에 내가 이쪽 좋아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가끔씩 틈틈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놨으니까 좀 활용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야 약속이 아까도 얘기한 건데 선생님 뭐 잘한다 그랬죠? 맞아요 기록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랑 변화된 모습을 모두 다 기록해 드릴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는 거 없이 스킵하는 거 없이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선생님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써주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재작년도에 선생님 반 남학생이랑 여학생 같은 경우인데 거의 맥시멈으로 다 써줬어요. 물론 좋은 내용을 허위를 써주진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김현 선생님 만나면은 모든 학생들 다 이렇게 많이 적어주고 좋게 적어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못하더라도 조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안 보여주면 선생님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이렇게 있어요. 정말 적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는 거를 절대 티를 안 내요. 아니면 조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해. 무조건 튀고 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 자, 등교 시간을 자주 늦는 경향이 있다. 지각 자주 하는 사람은 선생님 이런 문구도 써줄 겁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지각을 되게 많이 해도 본인 스스로 되게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다. 알람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통해서 모닝콜 한다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그런 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면은 그 모습을 요거에 약간의 기반해서 하지만 되게 좋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게 뭐 선생님 짱이에요, 완전 잘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좀 좋아하는 모습, 어쨌든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연말에 가면 여러분들 진짜로 교복 잘 안 입고 맨날 사복만 입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밑에 봐요. 그러니까 교복을 반듯하게 착용하기보다는 사복과 혼용하여 입는 모습이 잦았으면 이렇게 다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1년 하면서 유독 담임선생님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는 학생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학생을 뭐 무언가를 사준다거나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 학생에게 최고의 선물이 돼줄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한 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교사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무엇뭐를 잘하고 또 어떻게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그 학교 가서도 이런 거 아마 시키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교사 추천서를 써줄 겁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밖에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년 학급 생활 하면서 진짜 많이 고생한 친구에게는 이게 뭐 별거가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보상을 좀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작년 선생님 반이었었는데 매번 항상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수거 가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교무실에다가 항상 이제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교무실 올 때마다 항상 정말 정중하게 선생님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도움을 줬던 친구라 가지고 올해 이제 서울외고에 진학을 했는데 그 담임선생님한테 그 연락처를 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교사 추천서를 좀 써줬어요. 여러분들도 중3 됐을 때 올해만 보고 안 볼 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3 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이렇게 교사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쭉 넘어갈게요. 자, 학급 활동을 좀 안내를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일 날은 무조건 독서의 날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을 정말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실 되게 좋아할 정도로 깨끗하고 다양한 책이 있는데 꼭 도서관 책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책을 읽어도 좋아요. 자, 그리고 만화로 된 책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 만화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항상 좀 읽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맞아. 생활기록부에 이제 독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를 적어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한 명도 안 채운 친구들이 25명 중에 거의 20명 이상이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학생들 최소한 한 권 이상 정도씩은 1년에 한 권, 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1년에 한 권 정도씩은 읽었다라는 기록을 선생님이 꼭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침 조회 시간은 무조건 좀 독서의 날로 해서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좀 약속을 해줬으면 하는 거는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사 좀 잘했으면 좀 좋겠어요.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따가 얘기할 학교랑 학급에서 만드는 규칙 같은 것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을 좋겠을 거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꿈도 여러분들이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학년 말, 12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2월 말 정도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좋아하고 뭐 좀 잘하는 것 같니? 라는 선생님 질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뭐 음악 듣는 거 아니면은 뭐 친구 상담 들어주는 거 뭐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인 인력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우리 반에서도 1인 인력이 좀 있어요. 요거를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역할씩 하나씩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그렇지. 주로 1인 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을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혹은 칭찬 기록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진짜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서 우리 반 기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반 1학년 7반은 21명이거든요. 21명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안 하면 안 돼? 응, 안 돼.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뭐가 있는지 보기 전에 기간은 1학기 동안 1학기 때 한 번, 그다음 2학기 되면 또 새롭게 뽑아서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할 거고요. 계약해서 교실로 등교하면은 칠판 쪽에 1인 1력 프린트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거 신청해도 되는데 한 명인데 이거 미리 빨리 쓰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먼저 다 적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PR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뭐 어떻게 조절을 하든가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만약에 전기관리팀장을 하고 싶다. 전기관리팀장에다가 근데 어떤 친구가 이미 적었어. 그럼 난 안 적으면 안 돼요? 아니죠. 적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2명 적었네? 1명 뽑는데? 그럼 3명 또 적으면 안 돼? 응, 돼. 알았지? 다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일단 넘어가. 자, 그럼 1인 인력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남자 회장이랑 여자 회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원 선출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게 역할 부여가 되겠죠. 남자 회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실 아까 보면은 TV가 있거든요. 그 TV 이제 온오프 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점심기간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좀 틀어줘요. 그거를 이제 채널 맞추고 하는 거를 남자 회장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유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과목별로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이제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검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실로 다시 갖고 오게 되는데 그거 다시 이제 원래 주인한테 나눠주는 거를 남자 회장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칭찬 선생님 노트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변 선생님들 뭐라도 다 적어오니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어떤 학생 혹은 반 전체에다가 뭐 칭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고
해당되는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당연히 기록도 해줄 거고, 그 내용 하나하나별로 선생님 또 스티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아마 해봤을 것 같은데,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는데, 그 스티커 붙이는 거를 우리 여학생 회장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칭찬 기록받았던 거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그 역할을 우리 여학생이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알림 팀장이 있습니다. 알림 팀장은 뭐냐면은, 그 교실 옆에 작은 또 블랙보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에게는 블랙보드 전용 마카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가정 실습 때 뭐 요리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재료 가져오기 몇 월 며칠까지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미술 같은 경우 뭐 다음 주 야외 수업 뭐 요런 내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고 하면 될 것 같고, 보안팀장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뭐냐면은 이동 수업할 때, 뭐 체육 수업이라든가, 영어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미술 수업이라든가,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 수업 우리가 이미 그 정한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7반이 아닌 다른 교실 가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실이 텅텅 비어있으면 어떡해? 큰일 나겠죠. 어떤 인간 마음 먹고 와가지고 막 물건 이렇게 쓱 하고 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보안 담당하는 사람이 이 보안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뒷문이랑 앞문을 잠그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 있을 거예요. 선풍기라든가 그런 거 끄고 나가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약간 특전이라고 하면은 주로 항상 요거 맡았던 학생들이 1학기 혹은 아니면 1년 끝나고 나서 그 모범상이라는 그 상장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선생님이 임의로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투표 받아서 하는데 주로 보안팀장이었던 학생이 조금 많이 고생을 해서 그랬는지 좀 많이 상장을 좀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니까 확실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해주시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 환기팀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교실 창문을 좀 열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그 교실 청소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문만 열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문 열고 수업 끝나고 나서 문 열고 하기만 하면 돼. 끝나.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석부 사인 팀장은 그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오셔가지고 출석부에 사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빼먹는 경우가 가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있으면은 선생님 이거 사인 안 했어요.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금요일날에 몰아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맨날 봐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신에 여러분들 딱 보고 이거 빠졌네? 선생님 저 이거 사인 빠졌어요. 해주세요. 이거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칠판관리팀장은 2명씩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1과 2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주에는 칠판관리팀장 1팀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2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칠판관리팀장은 1과 2가 있는데 1은 첫째 주와 셋째 주, 2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수업 끝나고 칠판 지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아니다 방과 후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칠판 그 걸레 한 번만 좀 고무장갑 있거든요. 그걸 한 번만 좀 짜주고만 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캐리어 팀장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까 휴대폰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 휴대폰 전용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놓으면은 그거를 선생님 자리까지 와서 놓고 가는 그 역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실 청소 1과 2가 있어요. 맞아요. 칠판관리팀장 1과 2처럼 이것도 격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실 청소 이거 제일 힘든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왜 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다시 알겠지만, 우리 반은 교실 청소를 일단은 자기 자리는 본인이 다 합니다. 빗자루질은 자기가 다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하는 공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실 앞이랑 뒤 빼고 본인 주변 자리는 다 싹 다 이제 빗자루질이 끝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앞과 뒤에 있는 데만 빗자루질 하는 사람이 교실 청소 1과 2에 여기 앞뒤 빗자루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야. 그게 하는 거고, 대걸레 1분단, 2분단, 3분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해당되는 영역만 대걸레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죠. 뻥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이거 교실 청소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봐야 진짜로 한 5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런 좀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1인 인력 외에요. 아까까지 본 거 1인 인력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요 신청자는 계약하고 나서 정하도록 할게요. 오늘 대략 뭐 있는지 정도까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나눔 도우미, 급식 도우미. 우리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요.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급식 이제 그런 마차 같은 게 오는데 교실 앞으로 그런 거를 반찬이랑 밥 같은 걸 꺼내서 친구들한테 배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해. 이거 배식 잘못하다 보면은 뒤에 친구들은 못 먹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욕 뒤지게 먹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로 좀 냉정하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말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진짜 좋은 거는 봉사 시간을 6시간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 시간도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안내해 줄 건데 1년에 15시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9시간은 학교에서 해줘. 학교만 나와서 그 시간에 안 빠지면 9시간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15 빼기 9 하면은 뭐가 남지? 그치, 6시간이 남겠죠. 맞아. 6시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방학 때나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급식 나는 도우미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1학기 때 6시간. 개꿀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신청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아마 다 이제 투표나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 좀 이제 다시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팀장은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아까 분리수거 통 기억해요? 색깔별로 빨간색, 녹색, 하얀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금요일 아침 조회 시간 방과 후에 하는 게 아니야. 아침 조회 시간에 그 통 하나씩 집어 들고 우리 학교 약간 그 뒤쪽 편에 분리수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 정해진 데다가 버리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봉사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1학기, 2학기 전부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6시간을 채우고 싶다 하면은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대략 요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칭찬 스티커 요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떨 때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날리는지 아무도 결석 지각 안 할 때도 나가요. 대박이죠. 근데 거의 그럴 일이 의외로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인사 잘하면 인사 잘한다고도 선생님이 칭찬 되게 많이 날려줄 거고요. 대답 잘하거나 아니면 잘 웃을 때도 내가 심지어 그런 것도 칭찬 날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됐어. 넘어가. 자, 그래서 요렇게 돼. 혜택은 당일 생기부 기록되는 거고 학급 파티도 할 거야. 100개 모였을 때 100개 언제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30개, 60개, 100개로 나눌 거지. 30개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거, 60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거, 100개는 무조건 피자 아니면 햄버거 같은 거 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0개, 60개, 뭐 이렇게 100개 됐을 때 이렇게 각각 차등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응, 나 시간이랑 돈과 남아돌아. 좀 농담이고 어쨌든 뭐 좀 그래요. 선생님이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결혼하신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여유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이렇게 이제 버거 같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먹었던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거 언제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학급 야영을 했었을 때 우리는 같이 이제 먹었던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급 야영 사진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진짜 선생님 약간 자랑일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담임선생님 진짜 잘 놀아줘요. 나 진짜 잘 놀아. 그리고 아직 전에 아까 얘기했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확실히 진짜 많아요. 근데 애도 없고 와이프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무언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해. 잘해주면 진짜 재밌게 놀아줄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놀았는지 유튜브 검색하면 쭉 나올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이 놀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좀 합이 잘 맞아서 올해 꼭 코로나 없을 때, 종식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학급 여행 꼭 해볼 수 있길 좀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벚꽃 폈을 때 딱 요맘때죠, 젠장.
우리 반만 이게 되게 예쁘게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에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팥빙수도 해 먹었어요. 되게 반응 좋았어요. 요거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스티를 타가지고, 지금 수업 때 이제 같이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레드카펫 깔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담임하면 항상 1년에 한 번 우리 반이 학교 안에다가 무언가 레드카펫을 깔면 어떤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는 비밀.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앨범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종업식 보통 아니면 혹은 졸업식 할 때 선생님이 선물을 줬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기록이 담긴 사진들이 약 1000장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DVD로 복사를 해서 되게 나눠 드릴 겁니다. 이제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럼 선생님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찍거나 아니면 뒤통수만 찍을 거야. 근데 안 찍히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긴 한다. 아, 그때 찍어둘 걸, 진짜 이래요. 선생님이 찍히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자들이 항상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찍히는 거 여러분들이 당장은 안 보고, 진짜 5년 뒤나 그때 가서 이제 볼 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딱 문자를 주더라고, 졸업생 중에. 그 선생님이 해준 거, 사진 같은 거 지금 보게 됐는데, 진짜 추억 완전 쩔더라고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진짜 싫었는데 그래도 몇 장 찍히기 좀 잘했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중에 갔을 땐 진짜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찍히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대신해서 학급 단체 사진 같이 찍어도 되겠죠. 그런 거는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의 추억용을 위한 용도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됐고요. 학급 규칙은 선생님이 요거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반 카톡 있잖아. 거기에다가 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올려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약 전까지. 이번 주에 다 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그게 약간 신뢰화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반드시 신뢰화는 신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적고, 그다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색더비라든가 아니면 패드립 같은 거,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하나하나씩 총 2개겠죠. 그러니까 다시 반드시 우리 반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우리 반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 요거를 2개를 적어서 반 카톡에다 올리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개별톡 하지 마시고 반 카톡에다가 올려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거 한 탑 10? 아니면은 탑 7 정도까지 이제 해서 투표를 좀 할 겁니다. 투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반 자체 학급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학급 규칙에 예가 요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킨다,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말할 때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수업 시간 종치기 전에는 무조건 들어오거나 교실에 착석해야 된다, 교실 안에서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 교실 내에서 공놀이 뭐 절대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벽과 책상에 낙서하지 않는다, 비싼 물건 가져오지 않는다, 아니면 뭐 타인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한 일 있을 때는 거짓말, 구라치지 않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에서 2개는 선생님이 무조건 고정으로 박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교실 내에서 공놀이 하는 거, 이거 진짜 엄금할 거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 걸렸다, 선생님이 진짜 크게 혼낼 겁니다. 정말 크게 혼낼 거예요. 자, 교실 공놀이 하다가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겠지만 매년 거의 창문이 깨졌어요. 진짜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재재재작년에도 거의 매년 깨졌어요. 유리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깨집니다. 나중에 봐라. 분명히 나온다. 아이 설마 나중에 봐봐. 곧 진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실 안에서 공놀이 하는 거는 절대로 금지를 선생님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다 걸렸다. 그럼 그 공 최소 한 달간 선생님이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해다가 여러분 당연히 순간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있겠지. 근데 그 질문을 다 받을 거거든요. 대신에 선생님 말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중간에 하는 건 그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그거 받다가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를 내가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알았죠?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할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에다 올려서 그걸 투표를 통해서 학급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주번 활동이 있어요. 주번 활동은 우리 번호 순서대로 갈 거예요. 2명씩. 그러니까 첫 주는 1번, 2번, 그 다음 주는 3번, 4번이 할 것 같은데 주로 뭐 하냐? 아침에 하기만 하면 돼요. 아침에 뭘 하냐? 복도 있죠. 복도 그 물걸레질을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일단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칠판 지우개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로 좀 리필을 하고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자세한 건 다시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통이 이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빗자루 쓸 필요는 없어. 그냥 큰 종이만 있으면 그것만 주워서 버리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아침에 복도 대걸레, 그 다음에 그 칠판 지우개 정화하는 거, 그 두 개만 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1년 내내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1년에 보통 한 3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각 규정 중요해요. 지금 미리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계약하고 나서도 이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지만 등교 시간은 8시 30분까지예요. 근데 30분 이후에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각 체크가 돼요. 네. 근데 이 30분 이후에 지각 체크 된다라는 거는 우리 반 자체 내에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 생활기록부에 남는 지각은 8시 50분 이후에 오면은 무단 지각 처리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 근데 무단 지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무단이라는 거 하나만 들어가도 나중에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이전에는 무조건 뛰어! 어떻게든지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뭐 이제 지각 다른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 얘기 없이 분명히 얘기했다. 50분 이후에 오면은 무단 지각 처리되니까 절대 그럴 리 없도록 여러분들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원중학교 학생 모두 다 그러는 거니까 꼭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지각사람, 선생님이 이제 8시 30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날짜별로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거거든요. 요 누적한 횟수에 따라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미술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미술실 청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반 자체 내용, 책상 닦는 거, 그런 거를 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 반을 위해 아니면 우리 학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 봉사 무슨 뭐 상점 그런 건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청소법 안내는 나중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지금 얘기해줄까?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빗자루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단별로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좀 할 거예요. 다 했으면은 1분단 귀가, 2분단 귀가, 3분단 귀가 이런 식으로 귀가하면 되고 1인 1역이 있었던 그 빗자루 앞에 뒤에 그 다음에 대걸레 1, 2, 3 이렇게 있었던 거 있죠. 그거에 맞춰서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시자리에 배치되도록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앉는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6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약하고 나면은 6줄은 안 될 것 같아요. 4줄이나 5줄에 맞춰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코로나 기침이랑 아니면 이제 그 비말 그거 위험이 있어서 좀 거리를 두고 아마 여러분들이 앉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번호 보면은 11번이 빠져있죠. 네, 맞아요. 우리 반에서는 11번이 없습니다. 11번 학생이 처음에 왔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외국으로 좀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1번이 없으니까 참고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반 학생은 총 그래서 몇 명이다? 21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는 한 달에 한 번 이동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다 맨날 교사가 담임선생님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앉고 싶은 사람들끼리 앉으라 하는데 선생님 가끔씩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라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실화다. 이 뭐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껌껌하죠. 맞아요. 이때 언제냐면은 이 진짜 미쳤어 얘네. 선생님이 찍은 거는 7시 반. 근데 얘 맨 앞에 있는 애 언제 왔냐? 6시에 왔대. 장난 아니죠. 진짜 여기 봐봐. 사진 보면은, 요렇게 이제 미리 오면은 칠판에다가 먼저 온 사람들도 적거나 아니면 대표 한 명이 이제 감시하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얘 보면은, 가운데 있는 애 보여요, 오빠? 얘 뭐 사갖고 온 거냐면은, 오면서 이제 맥모닝 들려가지고 온 거야. 장난 아니죠. 요런 경우도 어쨌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지각 그런 거를 좀 엄격하게 지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지각은 안 할 것 같아. 이 점은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 반이었던 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1학년이니까. 네, 임시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캡처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계약 오면은 이미 다 선생님이 이제 그 인쇄 다 해놨거든요. 이거 다 이미 드릴 거예요. 임시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담임쌤 수업은 목요일날 7교시로 되어 있죠. 네, 일단은 뭐 요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시청소 분담도 우리 계약하고 나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번호 순서대로 일단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급식도우미도 정해지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좀 할 건데, 아무래도 좀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해서 하면은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가점으로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좀 자원해서 급식도우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보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나 우리 반 뭐 어떤 거로든지 다 괜찮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반 반톡에다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들 선생님 보고 내가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나도 너무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보고 맞춰서 이제 대답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할 일, 그래서 정리, 학급 규칙 아까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이건 우리 21명 모두 다 하는 거다. 누가 하는지 나 확인할 거야. 그래서 아까 학급 규칙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우리 반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톡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집콕 과제한 거 있죠. 오늘 5주차 거 과제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검사도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하나? 뭐 그럴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 친구들 선생님한테 인증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무언가 보상을 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제시된 과제를 가정에서 정말 성실히 수행한 학생이었음이라는 문구를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한번 좀 적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은 아니면 그런 잘한 사람들 나중에 뭐 어떤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품 같은 거를 내가 뭐라도 어쨌든 챙겨줄 거니까 했으면 인증샷 보내. 근데 요 인증샷은 반쪽에다 올리면은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알았지? 약속. 그 다음에 임원 신청자. 나는 우리 반 한번 회장 해보고 싶다. 남자 회장, 여자 회장 한 명씩 뽑거든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친구들은 미리 자기소개서 같은 걸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 계약하고 나서 임원 뽑기 전에 그 주에 임원 출마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전 매년 이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써보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때 제출을 하면은 시간도 아끼고 선생님한테 조금 더 내용 같은 경우 피드백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기소개서에 이런 건 쓰지 마. 저는 뭐 온화하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신 어머님과 아버님 아래에서 태어난 이남 1녀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났으며 A형이며 현재 32kg이며 발 사이즈는 240이다. 이딴 건 하지 마. 그 다음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우리 반을 위해 뭐 공기청정기를 새로 한번 뭐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반을 위해 뭐 공기 방향제를 뭐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살 거야. 그럼 뭘 적느냐? 나는 뭘 잘하고 뭘 좀 잘 못한다. 혹은 뭘 좀 좋아한다.
그래서 요러한 거를 활용해서 나는 내가 회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끌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 반에 기여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담임 선생님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써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장, 회장 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쓴 내용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개별 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선생님이 보고 조금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쓰고 갖고만 있겠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임원 그 투표하기 전주에 갖고 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갖고 와도 될 것 같고요. 수기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한글 그 여러분들 컴퓨터 있으면은 컴퓨터로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학급 오리엔테이션을 좀 끝내도록 하고요. 선생님도 진짜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고 수업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큽니다. 진짜 많이 선생님도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쵸? 우리 좀만 더 잘 버팁시다. 좀만 더 버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안 아파야 돼요. 진짜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본인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서 지금보다 이제 더 따뜻해지고 나서 우리 반갑고 건강하게 교실에서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영상 혹시 만들 기회가 있다면은 선생님이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랑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